자, 이제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 앞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죠. 관계부사는 뭐 플러스 뭐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다. 됐죠? 뭘 꾸민다고요? 앞에 명사 수식이죠. 됐죠? 자, 이 명사를 뭐라 불러요? 선행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앞에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문장이 다 끝나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저희가 완전한 문장 다음에 명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것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때 부사를 우리가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쪼갰죠. 자, 이렇게 쪼개고 나서 뭐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잡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계부사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동일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튼간에 뒷문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도 뭐다? 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how는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 when이 이끄는 절은 있잖아요. when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나 아니면 형용사절이나 부사절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when이 이끄는 절에. 아시겠어요?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우리가 관계부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뭐다? 관계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그냥 부사절인 거고. 아시겠어요? 여튼간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봐요. 나는 그가 떠날 때를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의미 동일하죠. 아시겠어요? 다만 구별을 하자면 첫 번째 문장에서 when은 앞에 있는 the time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만약에 the time이 없으면은 이 when이 이끄는 절이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절인 거죠. 이때 when은 뭐냐면 간접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에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when은 얘는 형용사절이 되고요. 두 번째 when은 명사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74쪽에 자, when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장 이해되시겠어요? 여튼간에 이 문장에서 봐요. 앞에 the time이 있던지 없던지 둘 다 맞는 문장이죠.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 how로 한번 봐볼게요. how. 그럼 how라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앞에 있는 the way라는 애를 수식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관계부사가 돼요. 관계부사가 되고요. the way가 만약에 사라졌다. 얘는 그러면 의문사가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관계부사가 되고 얘가 뭐다? 의문사가 되는 거거든요. 방금 봤던 거랑 원리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에서 뭘 중요하게 배우냐면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워요. 만약에 어떤 문법 문장이 나왔는데 the way how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뭔가 안 맞죠? 보세요. the way how를 같이 써야지 관계부사 how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the way how를 같이 쓸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냐면 관계부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the way how로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the way init를 쓰던지 아니면 the way that을 쓰던지 이렇게는 표기가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계부사를 배울 때 네 가지를 배웁니다. when, where, why, 그다음 how 이렇게 배워요.
근데 how라는 관계부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원리 때문에. 되셨나요? 자, 그래서 75쪽을 보세요. 75쪽. 자, how가 이끄는 절에서 보세요. 지금 the way how라고 써야지 얘가 관계부사 how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답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다? 첫 번째 문장 틀렸고요. 두 번째 문장 맞죠? 자, 밑에 설명을 볼게요.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A에서 how가 앞에 있는 the way로 꾸미게 되면 관계부사 역할을 하는 거지만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관계부사 how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the way, how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이 돼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the way 주어 동사, 뭐 how 주어 동사 괜찮아요. 아니면 the way that, 아니면 the way in이치 가능합니다. 이때 the way that에서 that은 관계 부사가 되는 거예요. that이 쓰임이 엄청나게 많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how가 이끄는 절이 나왔잖아요. how가 7번 보실래요? 자, 얘처럼 지금 how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앞에 만약에 the way가 있다고 하면 틀린 거거든요. 근데 how가 이끄는 문장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그냥 명사절이야. 예외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자, 만약에 이 how가 관계부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의문사도 된다면 how가 나올 때마다 얘가 관계부사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관계부사는 필요 없는 거고 얘는 필요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계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how가 이끄는 문장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책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how에 대해서 살펴보면 how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 체크하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순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대요. 자, 밑에 보시면 how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란 뜻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어순이 만약에 뭐 형부 주동이라든지 만약에 man이나 much를 동반한 명사가 앞에 왔다. 그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럴 때는 얼마나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냥 주어 동사가 있으면은 어떻게, 나머지는 얼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은 예문에서 how he solves it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how 다음에 주어 동사 왔죠? 어떻게입니다. 물론 해석은 뭐 문법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여튼간에 어떻게 그가 그것을 풀었는지를 알고 있다가 되고요. 근데 how 주어 동사가 아닌 경우는 얼마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how랑 항상 구별해야 되는 게 however이 있거든요. 이따가 복합관계 부사라고 배우는데 however이 이끄는 절은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how랑 however를 항상 비교 대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는 명사절, however는 부사절 쓰세요. 자, 7번 보실래요? 이따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정리 좀 먼저 하고 봐드릴게요. 보세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형용사나 부사는 아무거나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문장에 있던 애가 앞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순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how 다음에 부사가 왔다는 얘기는 뒤에 완전한 문장에서 부사가 빠졌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뒷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는 얘기는 뒤에 형용사가 빠졌다는 얘기인데 누가 빠지냐면 주격보가 빠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는 얘기는 뒤에 주어가 있고요. 자, 주격보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이형식 동사가 오겠죠. 주로 비동사가 오겠죠. 그 다음에 주격보가 와야 되는데 이 주격보가 빠져서 앞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보세요. how나 however는 어순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how나 however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가 와야 되니 부사가 와야 되니 이걸 푸셔야 돼요. 푸는 방법은 뭐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면 부사구나, 주격보가 빠져 있으면 형용사구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원리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따 다시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자, 주로 이제 man이나 much를 동반한 명사를 앞으로 끌어당기는데 어쨌든 간에 how나 however 다음에 man이나 much를 동반한 명사가 왔어요. 그 말은 이 명사는 뭐다? 뒷문장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뒷문장이 명사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뒷문장이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예문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 무조건 how가 나오잖아요. how가 나오면 일단은 however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여기에 how가 와야 돼? 아니면 however이 와야 돼? 이렇게 물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자, no가 지금 타동사죠. 뒤에 목적어 자리죠. 명사가 와야 되죠. 부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문을 보시면은 얘를 조금 위에 적어볼게요. 그래서 however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however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목적어 자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니까 뒤에 how 다음에 important 왔잖아요.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 뒷문장에 형용사가 빠져있다 그랬죠. 주격 보호가. 근데 뒷문장을 보니까 완전해. 그럼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다? it is 다음에 주격 보호가 지금 빠져있죠.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how 다음에 much money가 왔잖아요. 명사가 왔죠. 그럼 뒷문장이 뭐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he has에서 불완전한 문장 왔잖아요. 목적 빠져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ow가 나오든지 however이 나오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how랑 however 무조건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어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75쪽에 맨 아래쪽에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원리로 이 어순이 만들어지는지. 자, 이 개념 이따가 제가 복합관계 부사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 이해를 일단 먼저 좀 하고 갈게요. 네. 자, 7번 보실래요? 자, 복합관계 대명사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1주차 때 9가지 명사류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복합관계 대명사를 배우셨잖아요. 그죠?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관계 대명사에 에버이 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김새는 뭐다? 관계 대명사에 에버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뭐 whoever, whomever, 뭐 whichever 이런 것들이에요. 네? 기능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죠. 뭐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죠? 명사나 부사절이에요. 알겠죠? 정확하게 정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생김새는 관계대명사에 에버이 붙은 거고 얘는 명사절이나 부사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류가 이렇게 있대요. 자, 얘네는 어차피 관계대명사에 에버이 붙은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랑 뭐다? 기능은 조금 기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관계대명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whoever는 주격이잖아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를 동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whoever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겁니다. 되나요? 그다음 whoever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다음에 우리가 명사가 오잖아요. 이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omever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겁니다. 누가 빠져야 돼요? 목적어가 빠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whoever과 whomever를 고르세요 라고 하면 그죠? whoever 다음에는 동사가 오겠죠? whomever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걸 보고 고르시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76쪽에 표가 있죠? 거기 표에다 이렇게만 좀 체크하십시오. 기본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알겠죠? 자, whoever 다음에 뭐 온다고요? 동사 오죠? whomever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겁니다. 기본 원리 아시겠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적으시고 자, 85쪽에 1번 가서 풀어보세요.
자, 85쪽에 1번. 자, 계속 구조를 보셔야 돼요.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어요? 아, 맨 앞에 주어 있어 없어요? 주어 있죠? 네, 주어 있죠. 자, 동사가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자, 기분까지 끊으세요. 자,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 됐죠? 우리가 뒤에 뭐가 올지 몰라요, 지금. 알겠죠? 자,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to 동그라미 치시고. 자, to가 물론 이제 to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예측하시는 건데 to 다음에 단어를 보니까 뭐다? whomever이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whomever 이름 뭐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죠. 복합 관계 대명사의 기능은 몇 가지? 두 가지. 됐죠? 뭐 아니면 뭐다? 명사나 부사다. 됐어요? 그러면 to가 뭐다? 전치사니까 여기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명사가 와야 되겠죠? whomever이 올 수 있어 없어요? 올 수 있죠. 일단 우린 지금 whomever까지 본 거잖아요. 지금 뒤에 단어가 뭐가 올지 몰라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치사 to 다음에 whomever 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whomever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이죠. 그러면 뭐 예측해야 돼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겠네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봤어요. 뭐가 왔나요? 동사 왔죠? 그럼 구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예측하셔야 돼요. 문장을 보실 때. 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whomever를 whoever로 고치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해 못 하셨나요? 항상 보세요. 자,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자. 방금 봤던 문장 85쪽에 1번 다시 보세요. 손가락이나 펜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문장 일단 다 가리세요. 문장 다 가리시고 자, 일단 gift card까지 한번 쭉 보세요. 주어자 뒤에 동사 예측해야 되겠죠. 자, will be given까지 쭉 보시고요. 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완전하죠. 그 다음 단어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단어 to가 왔잖아요. 이 to는 to 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to가 될 수가 있잖아요. to 부정사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또 한번 보세요. whomever이 왔죠. 복합관계 대명사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명사나 부사 절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치사 to구나 라는 걸 알고 whomever이 명사절로 쓰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 내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whomever이 만약에 명사절로 쓰인다면 목적격이니까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단어를 보니까 주어가 아니고 동사가 왔잖아요. 격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whomever를 whoever로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예측을 하시려면 당연히 뭐다?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네? 개념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인데 명사절이나 아니면 부사절 역할이에요. 7번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이제 구조 분석을 하시면서 얘가 올 수 있다 없다를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whoever이 이끄는 문장을 다 없앴다고 가정했을 때 뒤에 문장을 보니까 뭐야?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문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부사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위에 문장에서는 뭐다? whoever comes here를 없애버리니까 주어가 사라지잖아요. 불완전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하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야. 원리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명사절일 때는 뭐뭐든지인데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질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로 쓸 때 의미상 동일하게 만들면은 whoever를 anyone who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에 오는 누구든지 그거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얘가 whatever이다. whatever인데 명사절로 쓰였다. 그러면 걔는 뭐다?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에 who가 와야 돼, whoever이 와야 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네? who가 만약에 온다면은 who comes here는 뭐다?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오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간접 의문은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who가 들어가면 일단 구조는 맞아요. 여기까지 일단 주어. who가 왔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who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누가 오는지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동일하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who comes here까지 동일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who comes here까지 동일한데 who가 되면은 여기에 누가 오는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문장을 만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s not none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문장을.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맞는 문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구성됐다면 의미상 맞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who를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이 문장에 whoever 대신에 who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제 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면 who가 들어가면 여기에 누가 오는지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누가 오는지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누가 오는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whoever 자리에 who가 들어가면 여기에 누가 오는지가 그거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뭐다? whoever 자리에 who가 들어가면 의미상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who comes here 여기 누가 오는지 is not known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되는 거고 근데 주어진 이 문장에서 뭐다? whoever 대신에 who가 들어가면 의미상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리. 정리하시라고요? 책 보시 정리하시라고요. 예. 다들 지금 얼음 되셨네. 자, 76쪽에 보시면은 자, 명사절에서 첫 번째 문장에 whoever comes here 있죠? 거기에다가 정리하십시오. 어떤 게 맞는 문장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특히 오늘 공부하시다가 이해 끊긴 거 있으면 무조건 동영상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동영상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부사절 보세요. 부사절. 자, 부사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누가 오는지 나를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럼 보세요. 여기에 누가 오는지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오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하죠?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no matter이라는 겁니다. matter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안 중요하기 때문에 no matter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로 쓸 때는 여기에 누가 오는지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사절로 쓸 때는 whoever이 어떻게 바뀌냐면 no matter who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whatever이라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만약에 부사절로 쓰였다? 그럼 걔는 뭐다? no matter what이 되는 거죠. 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no matter who를 볼 때 이거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로 쓰인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을 보세요. 76쪽. 자, 일단은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whoever comes here이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절이기 때문에 whoever이 뭐다? anyone, who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포인트 보시면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ever는 anyone who, whatever는 anything that. 됐나요? 자, 다시 그 A로 올라가서 whoever이 무슨 격이죠? 주격이잖아요. 주격 다음에 뭐가 오죠? 동사 오죠. 그래서 comes가 왔죠. 자, 그래서 거기 whoever 자리에 whomever이라고 쓰시고 X. 자, 스몰 a 문장에 whoever 자리에 whomever이라고 쓰시고 X. whomever 다음에 뭐가 오죠?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 whoever 자리에 만약에 who가 왔다? 그럼 의미상 안 됩니다. 그래서 who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자, 스몰 b로 가보세요. 스몰 b. 자, whomever 들어가 있죠? whomever 무슨 격? 목적격이죠. 뒤에 누가 있어야 되죠? 주어 동사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whomever 자리에 whoever이라고 쓰시고 X.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부사절 보세요. 부사절. 자, 77쪽. 자, 첫 번째 문장에서 whoever comes here를 없애면은 남은 문장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사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부사절 자리에 쓸 때 여기에 누가 오는지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사절로 쓸 때는 no matter who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맨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누가 오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 matter 뭐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넘기시고. 자, 칠판 보세요. 만약에 what이 와야 돼 아니면 whatever이 와야 돼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죠?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whatever 1은 뭐예요? 복합관계 대명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복합관계 대명사는 몇 가지긴 해? 두 가지보다? 명사절이나 부사절이죠. 그럼 봐요. 얘는 명사절이죠. 얘는 명사절 혹은 부사절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명사절 자리에 시험 문제는 안 내요. 어차피 what도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whatever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절 자리,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는 what과 whatever를 묻는 문제는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해석상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만들기는 좀 빡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what과 whatever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what은 명사절이고 얘는 뭐다? 명사절은 부사절 다 쓰니까 명사절을 가지고 문제를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whatever로 거의 뭐다?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what인지 whatever인지 골라라 돼 있어요. 얘네들 이끄는 절을 다 없애는 겁니다. 됐나요? 없앴을 때 뒤에 문장을 보니까 당신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요. 그럼 앞에 문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럼 무슨 절? 부사절이겠죠. 정답 뭐죠? whatever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능이 중요한 겁니다. 기능이. 알겠죠? 자, 그래서 78쪽 보실래요? 자, 78쪽 보시면은 what과 whatever이 나와 있잖아요. what은 명사절, whatever은 명사절 혹은 부사절. 거의 이 문제는 whatever이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부사절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좀 더 논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what부터 서비스까지 갈로 쳐볼게요. what부터 서비스까지 갈로 치시고 그 다음에 you should find an answer 물결 표시. 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하기 때문에 앞에 문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whatever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whatever 부사절 되셨나요? 자, 다시 실판 보세요. 자, 얘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whatever이 세 가지 형태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whatever이 보세요. whatever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명사절이나 부사절. 됐죠? 근데 세 가지 형태란 말은 whatever이 이끄는 문장이 세 가지 문장 형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듭니다. 근데 이름이 지금 달라졌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그죠? 근데 얘는 복합관계 형용사로도 쓰인대요. 되시겠어요? 자, whose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머릿속에 whose. whose의 어순 기억나시나요? whose의 어순이 뭐였죠? 명사, 동사나 명사, 주어, 동사였죠? 알고 끄덕이시는 거 맞죠? 믿어도 돼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자, whose 한번 찾아가 보세요. 63쪽. 자, whose의 어순 다시 확인해 보세요. whose의 어순. 명사, 동사나 명사, 주어, 동사? 맞아요. 맞아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whose랑 같은 어순이 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63쪽입니다. 자, whose랑 같은 어순이 뭐가 있어요? 의무 형용사나 또 뭐가 있다?
복합관계 형용사가 있다. 되시겠어요? 자,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다시 칠판 보세요. 얘만 이해하시면 오늘 어려운 개념은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뒤에 건 좀 잔잔한 게 남아있어요. 보세요. whatever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배우셨잖아요. whatever을. 근데 whatever이 복합관계 형용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됐어요? 근데 복합관계 형용사가 될 때는 누구의 어순과 동일하다 했죠? whose의 어순과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whatever 다음에 명사 동사나 명사 주어 동사가 왔다? 그러면 얘는 뭐다? 복합관계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whatever이 나오잖아요. whatever이 나오면은 1번 우리가 what이 나왔을 때 what이 의무 형용사인지 아닌지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whatever이 나오면 얘가 복합관계 형용사인지 아닌지부터 보시면 돼요. 뭘 가지고? whose의 어순을 가지고. 이 어순에 들어왔다. 그러면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아니잖아요. 얘가 아니면은 그러면 얘는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합관계 형용사가 아니면 복합관계 대명사구나라고 보시고 이게 판단이 되면 뭘 보셔야 되냐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순서 됐나요? 잘 보세요. 복합관계 대명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take whatever you want가 됐잖아요. 지금 whatever 다음에 지금 명사 있어 없어요? 없죠? whose의 어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돼요. 아시겠어요? you라는 대명사가 있을 때는 의무 형용사도 안 되고요. 복합관계 형용사도 안 돼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you가 왔기 때문에 얘는 복합관계 형용사는 안 되잖아요. whose의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뭐 없어요? 원티 목적 없잖아요 지금. 됐죠? 복합관계 대명사는 무슨 절? 명사절이나 부사절? 여기서 뭘로 쓰였나요? 명사절이죠. take의 목적어 자리니까. 아시겠어요?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면서 얘는 뭐다? 명사절로 쓰였구나. 이 문장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뭐다?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만약에 이제 whichever이 되면 whatever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선택적인 개념이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whichever도 뭐다? 복합 관계 형용사 역할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고 다만 whatever과 다른 거는 그냥 선택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whatever 보시면 봐요. 뒤에 명사 왔죠? 동사 왔죠? whose의 어순 될 수 있어요? 되죠? whose의 어순이 되면 얘는 뭐다? 복합관계 형용사가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장에도 볼게요. whatever 다음에 지금 books 명사 왔죠? 이번엔 명사 주어 동사 왔잖아요? whose의 어순이죠? 그럴 때는 뭐다?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해. whatever이 나왔잖아요? 뭐부터 확인한다고요? 얘가 복합관계 형용사가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얘 1번. 뭘 보고? 어순 보고. 어순이 whose의 어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고 복합관계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됐나요? 만약에 이 어순이 안 된다면 얘는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구나. 아시겠어요? 그럴 때 뭐다? 뒤에 불완전한 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 whatever이 복합관계 대명사든 복합관계 형용사든 기능은 동일해요.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랍니다. 기능은 동일해요. 그러면 기능 두 가지죠. 이름 두 가지죠. 형태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을 보시면 뒤에 명사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고 뒤에 불완전 확인. 그 다음에 이때 whatever는 뭐다? take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로 쓰였네. 이거고요. 마지막에 두 개 문장은 뭐다? whose의 어순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복합관계 형용사가 이끄는 절을 없애니까 뒤에 남아있는 문장을 보시면 그는 그들을 아니면 그것들을 좋아할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이 whatever은 복합관계 형용사이면서 부사절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볼 줄 알면 돼요. 얘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whatever이 기능이 두 가지, 이름 두 가지, 형태 세 가지. 아시겠어요? 이거 설명 들으실 때 조심하면 문제 한 개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딜 가시냐면 79쪽. 79쪽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포인트에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whatever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능 두 가지, 명사절이나 부사절. 뭐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두 번째, 이름 두 가지,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형용사냐. 그다음에 모양 세 가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whatever이 나왔을 때 1번 복합관계 형용사인지 아닌지 본다. 뭘 보고? 어순 보고. 2번 이 어순이 아니라면 복합관계 대명사. 이게 2번이고 2번에 갔을 때는 뒷문장 불완전한 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만 적으세요. 어떤 순서대로 확인해야 되는지. 자, 다시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1번 뭐라고요? whatever이 나오면 얘가 복합, 관계,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어순 본다고요. 어순. 어순이 누구 어순? whose의 어순이 되면은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는 거고, 예? 얘가 만약에 아니라면, 얘가 아니라면, 자, 이 어순이 만약에 아니라면 됐나요? 얘 이름 뭐라고요?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이때 뭐 확인하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 확인하자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 1번, 이 어순이 아니면은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적으세요. 자, 뒤에 남은 쪽수 안 살려도 제가 다 살려놨어요. 예? 오늘 제가 문제 다 풀고 맞춰 드릴 거면 걱정하지 마. 제가 다 살려놨어요. 알겠죠? 예? 자, 여기까지 적으셨어요? 개념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79쪽에 아래쪽에 포인트 한번 볼게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what과 whatever 들어간 문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what부터 service까지 갈로 쳐볼게요. 자, 이렇게 쳤을 때 일단은 지금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부사절이 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whatever이 정답이었죠? 됐나요? 자, 이 whatever이 복합관계 형용사인지 복합관계 대명사인지를 찾아서 써보세요. 뭔 얘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지금 몇 분 지금 눈빛이 막 흔들리고 계신데. 자, 복합관계 형용사가 돼요? 안 돼요? 자, whose의 어순이 돼요? 안 돼요?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요? 있죠? whose의 어순이 되죠? 되니까 이때 whatever는 이름이 뭐다? 복합관계 형용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78쪽에서는 그냥 whatever를 그냥 복합관계 대명사 개념으로 그냥 푼 겁니다. 푼 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 whatever는 뭐다? 복합관계 형용사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